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식입니다. 날씨가, 그쵸? 겨울이니까 뭐 당연하죠. 겨울 되면 추운 게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도 시간 되면 교사 다니는 게 당연한 거고. 유튜브로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아무튼 반갑습니다. 반가. 어,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앉아있는 목적이, 어, 내년에 임용시험 고득점 제가 주장하는 거면 수석으로 합격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쵸? 요 앞에 요거 붙여놨어요. 그래서 끝장 끝내보자 이거지 뭐. 그쵸? 올해 끝내보자. 그래서 김민식 교육학 기출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이 그림을 좀 한번 볼까요? 벌써 봄이네요. 사진 벌써 봄. 제가 이 사진을 고른 이유는 제일 먼저 피는 꽃이잖아요. 추운데도 지금 가로새 많은 잎들, 모든 갖고 있던 잎들을 다 떨고 냈지만 그래도 그 안에는 벌써 봄을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렇다. 그래서 봄을 준비하자. 여러분들이 1월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 되고요. 자, 이제 작년 문제가 이제 돼버렸네요. 25학년도니까 우리 이제 26학년도 하니까 그 주제가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자료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은 시험 원안이 있어요.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시험 원안, 그 외에 이제 맨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은 땡땡 고등학교에서 경력교사와 신임교사가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이 내용을 읽고 변화하는 환경에서 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교사. 여기서 변화하는 환경은 학습자 중심이에요. 22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일 강조하는 단어가 학습자. 15 개정교육과정도 뿐만 아니고 늘 학습자 이러고 있거든요. 고교 학점제 같은 것들이. 그래서 아무튼 그거를 주제로 그 다음 보세요. 뭐가 써 있는가?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교육행정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학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교육사 빠졌고 교육사회학 빠졌고 막 이렇게 빠졌네. 그쵸? 자, 그래서 요 앞에 PPT를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변화하는 환경에서 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여기서 이제 교육의 기본 아까 얘기했지만 학습자 중심, 지금 트렌드가 그런 거니까. 그리고 뭐? 교육 과정, 교육 방법, 교육 평가, 교육 행정에 대한 뭐를 물어보는 거냐? 이론과 현장 적용이에요. 왜 제가 여기 이론과 현장 적용이라는 말씀, 이거는 계속 똑같을 거예요. 계속 한번 보실까요? 그 배점을 한번 보세요. 그 기출 원안의 배점. 제시문 말고 경력교사, 실무교사 매력 쭈얼거리는 거 말고 맨 밑에 배점. 요걸 갖고 이제 우리가 논술을 해야 되고 요걸 갖고 채점을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타일러의 교육 목표 설정 근거를 바탕으로 경력교사가 언급한 교육 철학을, 자, 경력교사가 언급한 교육 철학 그랬으면 여기까지 읽으면 뭐냐면 타일러에 의한 교육 철학이 뭐야? 이론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 되냐볼까요? 그 교육 철학을 교육 목표 설정에 적용한 사례. 이거 뭐예요? 결국은 현장이죠. 적용이죠. 그 이유와 함께 한 가지 사례를 들어라. 결국 무슨 말이에요?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뭐를 가지고? 교육 철학을 가지고. 그럼 선생님, 여기 지금 교육 철학 나왔네. 선생님, 그럼 이거 교육 철학도 문제 아니에요? 왜냐면은 교육 철학과 교육 심리학은 교육 과정을 하기 위한 기본이에요. 그래서 교육 과정을 하다 보면 철학과 심리학의 개념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 심리학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교육 심리학을 먼저 공부하고 다른 것을 공부하는 게 제가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릴 텐데, 아무튼 그 다음에도 보세요. 또 경력교사가 언급한 학습 심리학을 목표 설정에 적용한 사례. 결국 뭐를 얘기하는 말이거나 전부 다 적용이죠. 그러니까 현장에 적용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론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는
25학년도만이 아니고요. 늘 똑같아요. 늘. 제가 이 실 찍고 하면 요거 요 슬라이드가요. 바뀐 게 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요거 5, 요게 4, 3이었는데 5로 바뀌었고요. 요 주제만 바뀌었어요. 요건 똑같아요. 요건 똑같아요. 늘 그래요. 늘. 이유는 이론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유초등에서 교직 논술은 뭐를 시험 봐요? 이론이 아니고 교사가 어떠해야 돼? 그 교사의 마인드를 시험 봐요. 근데 우리는 교직 논술이 아니에요. 유치원은 교직 논술이니까, 초등은 교직 논술이니까 교사라는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를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뭐예요? 교육학 논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꼭 이론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이론을 정확히 알아야 돼. 그리고 선생님이 되었을 때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그래서 이 적용을 항상 물어본단 말이에요. 두 번째 거는 이제 조금 이따 보고, 세 번째 거 한번 보세요. 그 배점의 세 번째. 경력교사 강업한 준거 참조 평가에서 준거 설정 방안 한 가지. 그럼 준거 설정 방안 한 가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준거 설정 방안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없어요, 이것도. 이것도 뭐냐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제발 덕분에 제 수업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제 수업 들으라고 얘기하는 사람 절대 아니에요. 여태까지도. 제가 20년 강의했는데 여태까지 제 수업 들으란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가끔 하긴 하지. 애 둘러서. 제가 설명하는 거니까. 그러나 다른 데서 수업을 들으셔도 제발 덕분에 그 이론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좀 하고 공부를 해라. 자, 여러분들 기출문제 지금 여기가 이제 기출 분석이니까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은 5쪽에 보시면 기출 적중 이렇게 써있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제가 교육학 기출문제 적중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죠. 조금 아까 본 거에 교육 목표 있었잖아요. 조금 전에 타일러에서 교육 목표를 현실에 적용한 거 이런 거 있었잖아요. 거기 보시면 제 문제가 5쪽에 가로 1번에 1로 논제일 교육과정 가로 1번 교육 목표 설정의 교육 철학의 역할. 이게 이제 뭐라면 학교 교육과정 또는 개정교육과정 그런 것들인데 그 배점을 보시면 그 밑에 배점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제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성경 구절 좀 하나 써있고 그 밑에 보시면 25학년도 이게 이제 뭐냐면 꼬리말로 붙여져 있는 거예요. 영역별 모의고사 7, 8장에 이제 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밑줄 쳐 있는 거 볼게요. A에 언급된 학교 교육 과정의 필요성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해설서가 그 밑에 거예요. 화살표하고 제가 학교 교육 과정 필요성 철학적 벽이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그건 무슨 말이죠? 지금의 우리의 철학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 그럼 학교 교육과정 다시 말하면 교육과정에서 교육 철학이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 문제잖아요. 아까 문제 다시 한번 볼래요? 배점 원래 원한 첫 번째 타일러의 교육 목표 설정 근거를 바탕으로 경력교사가 언급한 교육 철학을 교육 설정에 적용한 사례와 이유. 사례가 뭐예요? 학교 교육과정 이렇게 필요해서 적용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유는 뭐냐? 이제 제가 해설지에 써놓고 이제 쭉 써져 있는 거예요. 사회 요구가 이러니까, 사회 분위기가 이러니까,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타일러를 공부할 때, 타일러는 교육 과정을 얘기할 때, 타일러는 매년 시험에 나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는데, 타일러는 교육 과정 할아버지예요. 교육평가 할아버지도 타일러예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을 얘기할 땐 타일러부터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타일러 그러면 교육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목표 설정하고 그거 갖고 그 목표 달성하려고 내용 선정하고 그 내용 선정한 거 갖고 목표 달성하고 수업하려고 수업하고 그리고 이 목표 달성이 됐는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목요연해요. 이렇게 옛날에는 비엔나 소세지가 이렇게 연결돼 갖고 줄줄이 비엔나 우리 이렇게 어릴 땐 얘기했는데 요즘 그런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줄줄이 연결된 거? 줄줄이 뭐 연결된 게 없어, 그치? 뭐 비엔나 소세지 다 이렇게 잘라져 있잖아, 그치? 그거 연결해 놓은 거야, 이렇게. 그 줄줄이야, 쭉. 그리고 그 위에 가면 뭐가 되냐면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대략 목표를 설정하고
철학과 심리학의 근거에서 이 목표가 맞는지 한번 고려해봐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이제 걸음체예요. 그러면 교육 과정을 얘기하는데 뭐가 나타나요? 철학과 심리학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교육 과정 안에 이렇게 다 녹아 들어가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학교 교육 과정을 만드는 데서 어떤 철학인데, 그럼 학습 심리는 어디에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또 있어요. 교육 과정에. 자, 여러분들 제 적중도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6쪽에 한번 보실래요? 목표 설정의 학습 심리학 역할 관건, 학습 가능성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제가 문제 냈던 거 배점에 보시면 밑줄 쳐져 있는 거에 교육과정 구성령에서 언급된 가나다에 해당하는 교육 내용, 선정 원칙, 그러고 그 밑에 해설지에 보시면은 적중되는 학습 가능성의 원칙, 이게 뭐냐면 학습자 수준의 학습 가능성, 이게 뭐에 근거를 둔 거예요? 학습 심리학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교육 목표를 만들었는데 이 교육 목표 학습자의 능력과 맞는 거야? 수준에 맞는 거야? 이런 개념이거든요. 초등학교에 똑같이 수학을 얘기하는데 초등학교 목표와 중학교 목표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난이도가 다른 거니까. 그래서 그 학습 심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사용하고. 그러니까 결국 뭐다? 다시 한번 말씀, 결국 뭐를 얘기한다? 그만큼 이론을 정확히 캐치하고 있어야만 된다. 그러면 이론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우는 것에서 더 나가서 뭐가 필요해요? 이해를 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조금 아까 얘기한 그 준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준거 얘기는 어딜 보시느냐면 여러분들 자료 9쪽을 한번 보세요. 교육평가 가로 1번에 준거 참조평가 준거 설정 관련, 이 준거 설정 관련이 뭐냐면 목표의 부합도 타당도예요. 자, 배점에 뭐가 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정교사가 언급한 주연이 어머님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적합한 평가 유형, 이게 절대평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중거평가, 이거의 장단점을 써라 그래서요. 평가와 교육과정은 장단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갖고 다 다른 거에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적중그래프, 제가 해설지 어떻게 써있나 볼까요? 단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타당도 문제. 요게 타당도 문제가 뭐냐,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절대평가의 가장 큰 문제는 성취 수준 설정. 이 성취 수준이 뭐를 얘기하는, 준거를 얘기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절대평가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타당도다. 그럼 결국 무슨 말이에요?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돼? 그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 시험 문제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는 어디에서 어느 곳에서도 절대평가에서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돼, 이거 대놓고 물어보는 데가 없어요. 교육학 기본서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뭐가 있다고? 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다? 타당도의 문제다. 타당도는 뭐다? 목표 설정의 문제다. 그럼 여기서는 뭐 준거 설정이니까 어떤 무엇을 따라서 준거를 설정해야 된다고 답을 써야 되는 거예요? 목표에 맞게. 그게 답이거든요. 여기 해설지에도 써있고. 그러니까는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적용은 노노해요. 노노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요 이론을 아는 것이 있어요. 이론을 아는 건 뭐냐면 다시 한번 이제 원본 이쪽 1쪽에 시험 원안에 배점 기준의 두 번째 거 보세요. 이거는 이론이에요. 구성주의 학습 환경을 조나산의 모형에 따라 설계할 때 경력교사가 언급한 문제의 특성과 역할, 그 다음에 모델링 이외의 교수의 지원 활동, 이거는 뭐냐면 완벽한 이론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김인식만이 아니고. 한번 볼까요? 자, 해설지에 제가 7쪽에 한번 보실래요? 자, 적중도 7쪽에. 자, 7쪽에 보시면은 논제의 구성주의, 수업 설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번 문제 특성 관련, 실제적, 맥락적, 상황적, 출제 지문이 적중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배점에 나에서 언급된 PBL의 문제 특징, 속성이 뭐냐. 그리고 해설지에 보니까 그 밑에 문제 속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 말이죠. 이런 것 중 하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완벽하게 뭘 갖고 푼 거예요? 이론 갖고 푼 거예요. 이론 갖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또 뭐냐면 교수 활동이 모델링 다음에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 두 개가 뭐냐 물어봤거든요. 8쪽에 그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인지적 도제론에서 얘기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건 똑같은 인지적 도제론이 구성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 대설직 교수 활동에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그러니까 모델링을 썼으니까 두 개 뭘 써야 되는 거예요? 코칭과 스캐폴딩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완벽하게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 하면 돼? 외우면 돼요. 근데 첫 번째 거와 세 번째 거는 외워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하나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오늘도 얘기할 거예요. 네 번째 배점을 한번 보실까요? 네 번째 배점. 원한 네 번째. 카츠의 리더십 이론에 근거하여 경력교사가 언급한 이와 관련된 능력의 명칭과 동료 교사와 관련된 이 능력의 구체적 실천 사례. 이 실천 사례는 아무거나 쓰면 돼요. 이것도 현장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 앞에 뭐 있어요? 이 능력과 관련된 명칭 이거 뭐를 알아야 돼요? 카츠 이론을 모르면 못 쓰는 거죠. 이거 완벽한 이론이죠. 그런데 제가 4쪽을 한번 보실까요? 그 이제 3쪽에서부터 4쪽까지는 제가 이제 총평을 쭉 써놓은 건데 4쪽에 4번 그러니까 교육행정 카츠의 리더십 이론이 있잖아요. 거기 있죠. 그쵸? 제 설명에. 그리고 카츠는 어쩌고저쩌고 이게 돈카츠인지 생선카츠인지 모르겠어요. 카츠는 어쩌고저쩌고 두 번째 즉 그 다음에 또한 그리고 맨 마지막 이러한 카츠의 리더십 이론은 많은 기본서 중에서도 유독 김다효 그다음 또 다른 책에도 하나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행정학 책 25권에 이 책임 언급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정답방을 못했어요. 이거요 시험 나고 나서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카츠가 뭐야 카츠가 뭐야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물론 이실 찍고 저도 수업 안 했어요. 못한 게 아니고 안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수업하는 것들은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기출문제가 뭐냐면 객관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논술도 있고요. 거기다 플러스 하나가 되면 행정고시 기출문제까지 분석을 해서 거기서 나온 단어들을 이름하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거 키워드가 뭐예요? 키워드들을 채점했다며 맨날 이 학생들 그 키워드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수업을 해요. 이유는 뭐냐면 교육학은 저는 이렇게 교육학은 18점만 맞자 20점 맞으려고 하지 말자. 저 늘 주장해요. 그 2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그 시간에 전공 하나 더 해라. 노량진에서 교육학 강의하면서 전공 얘기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전공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 저밖에 없어요. 현실이 그렇잖아. 교육학 20점이고 전공 80점이잖아. 그 모든 것들 그 교육학의 그 방대한 것들 다 공부하느니 그 시간에 전공 방대한 거예요. 전공을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 진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18점만 맞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거 못 써갖고 18점 맞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따가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올해는 제가 갖고 있는 25권 교육행정학책 다 뒤지려고 그래. 어디 이상한 거 하나 나오나 싶어. 그럼 그거 다 알려주려고 프린트해서 한번 읽어보면 혹시 모르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업하는 게 아니고 다 한 거를 나중에 프린트해서 알려주고 보면은 이 카츠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 카츠하고 칼이 같이 얘기하는 게 하나 있어. 혹시 여러분 혹시 아세요? 카츠와 칼 그러면 조직을 교육 조직을 얘기하는데 카츠와 칼은 교육 조직을 뭐라고 하면 봉사 조직 그러거든요. 봉사 조직 그러니까 서비스 조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강생들도 교수님 시험 보러 갔는데요. 카츠는 나온대요. 칸이 뒤에 없어 뭔지 모르겠어요. 모르지 당연히. 리더십 얘기한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가끔 이런 게 하나씩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 이렇게 가끔. 이유는 여태까지 시험지를 내다 보니까 다 냈어. 그래서 낼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나씩 가끔. 작년은 없었고 재작년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올해 대박이었어요 이거. 그래갖고 시험 본 날 저 돈가스 많이 먹었어요. 욕 뒤지게 가면 맛도 뒤지게 없는 새끼 돼가면. 아무튼 이론이 아니면 하나는 또 뭐다? 그 이론을 근거로 하는 것보다 현장에 적용하는 거. 그러니까 첫째는 이론을 확실하게 암기해야 되겠죠.
거기다 두 번째는 뭐다? 그 이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거는 수업 시간에 적용할 것이냐를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잖아. 너무 많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걸? 그 이론을 내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암기도 해야 되지만 플러스 뭐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암기하기 위해서는 암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있으면 좋겠고, 이해는 그걸 가지고 수업을 통해서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이 좋겠다. 그래서 아무튼 출제 그렇다면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어떤 것들이 나와져 있다? 이론에 충실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론을 그냥 어떻게 암기가 아니고 이해. 그래서 제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썼는데 좀 무식한 말로 썼어요. 이유는 더 느낌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무식하게 암기하는 건 높. 그래서 앞글자 따는 거는 높. 끝자 따서 외우는 거는 한 반은 맞을 수 있겠지. 근데 그걸 가지고 뭐가 필요하다? 적용하는 거다. 여기 써있어. 이해를 통한 적용이었어요. 그래서 제 수업에서 이제 논술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팁을 알려주고 하는데, 거기다 이제 모의고사를 제가 낼 때도 여기 보시면 모의고사 위례기라고 제가 써있는데, 저의 모든 모의고사 내용은 전부 다 초점이 학생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학생 중심 활용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시사점이 뭐냐, 제한점이 뭐냐, 이런 것들도 제가 모의고사 늘 내거든요. 그 논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볼래요? 이거 잘 보세요. 논술 글감이 뭐냐. 자, 먹고 싶다. 갑자기 이거 얘기하려니까. 우럭 매운탕. 먹고 싶다. 우럭 매운탕 제일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뭐예요? 뭘 것 같아요? 제일 맛있게 끓이는 방법. 배후에서 잡은 놈 갖고 끓이면 맛있어. 그게 최고 맛있지 뭘. 그쵸? 거기 뭐 우리가 쓰는 거 그냥 마늘 끝이야. 그 얘기 뭐다? 맛은 뭘 갖고 내는 거다? 원재료가 중요하다. 손맛은 그 다음이야. 그 다음. 그것처럼 맛있는 거 어딨어. 금방 잡은 것 그거 갖고 끓이기 최고잖아. 다시 말해서 그럼 그 재료가 되는 게 뭐예요? 이론이에요. 이론. 어디 갔네. 이론. 글감은 이론이에요. 그 이론 갖고 썼잖아요. 현장에 적용하는 것도 이론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논술의 실전. 그래서 항상 학생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교수님 논술 쓰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건 몇 점이냐면, 여러분들 교육학 20점 중에 이 논술 쓰는 방법 몇 점이에요? 혹시 아세요? 5점이에요. 예. 어디 5점? 자, 시험 전환 다시 한번 보세요. 시험 전환에 이쪽에 맨 밑에 보세요. 논술의 구성 및 표현 총 5점. 이게 뭐예요? 이게 논술 쓰는 거 5점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님 저요 논술 쓰는 게 너무 어려워. 왜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글을 못 써서가 아니고 왜 어려워? 요게 없어. 지금 이론에 대한 이해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교육학에 대해서 논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영양학 못해요. 왜? 논술 왜 영양학을 못하는 이유는 영양학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못할 수밖에요. 그냥 지금 현장의 얘기니까 얘기할게요. 계엄 선포 저 얘기할 거 있어요. 왜? 제가 계엄 선포 경험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보다. 근데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해. 지금 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저는 경험해봤거든. 대학교 탁 들어갈 때 전두환이. 그럼 여러분들보다 계엄이라는 거에 대해서 쓸 게 있어 없어? 있지요. 아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글감이 이게 15점이란 말이에요. 얘는 5점이고요. 그래서 이해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 15점 중에서 지식에다가 플러스 뭘 갈까? 현장 적용까지. 그러니까 완벽한 이해여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첨삭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쉬워요. 이거는 엄청 쉬워요. 제가 첨삭 두세 번 해주면 금방 차이 나요. 금방.
맨 처음에 할 땐 저도 열받죠. 그러나 두세 번 해주면 그만. 이건 별 문제 없어요. 제가 그래도 교육학 박사인데 맨날 논문 쓰는 사람 아니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출 분석을 통해 보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럼 저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글 쓰는 건 나중 얘기. 뭐부터 하자? 뭐부터 하자? 이해. 철저한 이해. 무슨 말인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문제 그 다음에 자 현장. 그래서 이제 문제를 분석하고 이론 이해가 필요하고 현장 적용. 그 다음에 5대 영역 이게 뭐죠? 아까 5대 영역이 4개였었잖아요. 거기다 하나 더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게 심리학이거든요. 5개만 하자. 5개만 하자. 중점적으로. 올해부터 제가 이렇게 수업하고 있어요. 내년에도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수업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노량진에서. 저는 아무튼 선도를 달려요. 선도 달리는 사람은 늘 외로워요.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 팔로워가 별로 없어. 그래도 괜찮아. 제가 거꾸로 있을 때 맨 처음 한 사람이고요. 아무튼 제가 학자이면서도 여러분도 선배니까 교사생활 14년 했으니까 만 14년. 그 제가 대학에 있다고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는데 교사생활 제가 14년 했어. 그러세요? 또 이렇게 달라지던데. 여러분 선배니까 제가 5대예요. 그 다음에 그 논술 스킬은 뭐를 통해서? 첨삭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제 재학생들은 이 중에 이제 재학생들이 계시다면 첫째,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자료 12쪽을 보시면 교육학 논술 공부의 팁 첫째 정확한 이해의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죠. 두 번째 뭐 현장에 적용하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현장 경험이 있어야 돼요. 교사로서 현장 경험.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5대 영역. 저만이 지금 이걸 이제 그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뒷장을 넘기시면 재학생이시라면 잘 들어보세요. 첫째 1년 커리를 따라라.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 같으면 1년 커리가 어떻게 되냐. 저 이건 일반적으로 다 얘기하긴 해요. 1년 커리를 따라라. 이유가 뭐냐면은 교직으로 교육학을 공부하긴 했지만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시험은 그것만 해야 다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1년 커리를 따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1, 2월 달에 일반적으로 기본반 하고 3, 4월 때 심화반 하고 5, 6월 달에 기출문제 분석하고 7, 8월 때 문제풀이하고 9, 10, 11월 달에 모의고사 하고 그러니까 총 11개월을 공부를 하거든요. 아이고 그 따라하는 것도 힘들긴 하다. 근데 아무튼 1년 커리를 따르는 게 좋겠다. 근데 저는 5개월만 해요. 그러니까 강의료도 1년 강의료 그럼 저는 뭐 70 얼마인 것 같던데 모르겠다 정확히. 근데 일반적으로 뭐 건너 150, 60만 원 이렇게 되잖아. 5개월이니까 그럼 5개월 갖고 겨우 5개월 참 웃고 있죠? 가능해요. 이유는 왜 가능할 것 같아요? 5대 영역만 하거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그건 조금 더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복습하라. 복습은 이제 제 블로그 같은 것들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이건 제가 수업할 때 말씀드릴 건데, 이제 블로그에 보시면 김시교육학과 블로그를 치면 이제 장애 기출 문제 이렇게 요게 보시면 이렇게 쭉 카테고리에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서결론 쓰는 것도 있어요. 논술, 서결론. 근데 서론 어떻게 쓰고 결론을 쓰는 게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요게 제가 동영상도 올려져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복습. 세 번째는 공강을 이용해라. 이 얘기면 이제 재학생들 얘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 강의 공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강에 여러분들 교육학 듣는 시간 이렇게 픽스 시켜놓지 않으면 수업을 못 들어요. 왜냐면 시간이 자꾸 흘러가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월요일 아침부터 9시부터 가서 뭐 일반적으로 월요일날 일일교수 수업하면 학생들 막 그냥 데모하고 막 난리잖아. 그치? 나도 그래서 월요일 일일교수 수업 안 해? 그럼 어떻게 3, 4교시부터 수업 있으면 1, 2교시는 인강 듣는 거 그래서 아예 시간표대 인강 이렇게 딱. 그 다음에 네 번째 교재를 단권하는 게 필요해요. 널려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SKW가 이거 뭐냐면 조금은 시크릿 키워드. 키워드 중심이야. 진짜 시크릿이에요. 이게 키워드가 어떻게 만들어 놨다고요? 제가 객관식, 논술, 그 다음에 행정고시 문제를 분석해서
중요한 단어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핀셋으로. 저는 평가 전공한 사람이 이런 거 잘해요. 끄집어내는 거, 하나로 모으는 거, 이런 거 엄청 잘해요. 그래서 어디 가갖고 말 막 널어서 하는 사람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래서 결론이 뭔데, 우리 평가 전공한 사람 결론부터 봐요. 사실은 참 그 잘못된 건데, 그 자료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 제가 나눠 드릴 거예요. 1월부터. 이걸 가지고 1월 달에 그냥 무지막지하게 암기하고 그러다 보면 이해가 되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재수생들은, 자, 13쪽에부터는 재학생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14쪽, 15쪽으로 가면 이제 재수생들, N수생들은 여기 보시면 1, 2월 끝장 내용 정리받은 필수. 이유는 재수업이에요. 이유는 1, 2월만 수업하고 많으니까. 내용 정리는 1, 2월밖에 안 하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써놨냐면, 일반적으로 1, 2월은 기본 내용반이거든요. 그래서 N수생들은 1, 2월 수업 안 들어요. 3, 4월에 들어요. 심화반을. 근데 저는 심화반 없이 1, 2월 달에 끝장 내버려요. 조금 더 말씀드렸지만 기본과 심화를 같이 해요. 재수생 뿐만 아니고 재학생도 상관없어요. 기본과 심화를 같이 하니까. 4개월 할 걸 2개월만 해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죠. 5대 영역만 강조해서 하니까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건 무조건. 그래서 재수생들도 1월이라고 깜보지 마라. 재수업은. 두 번째, 복습과 예습은 김인식 블로그를 이용, 아까도 써있는 것처럼 블로그를 이용하면 훨씬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N수생들은 퍼트를 활용해야 되겠죠. 이유는 뭐냐면 시간표가 자유롭잖아. 그래서 이게 퍼트, 이렇게 여러분 교육 현장에서 퍼트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퍼트를 활용해서 나름대로 1년 커리를 짜야 돼. 예를 들면 1월, 2월 써있는데 활동 A, B 써져 있는 거예요. 교육학 전공 A, 전공 B, 전공 C. 예를 들면 이제 교육학 활동 B는 전공 중에 내용학, 전공 활동 C는 전공 중에 뭐 내용학이 아니고 교과교육학 이렇게 되어 있다면, 교육학을 언제부터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언제부터 공부하고, 그래서 공부한 거 가지고 이렇게 이제 쭉 해가는 퍼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올바르겠다. 아무튼 재학생들은 그래서 퍼트를 꼭 짜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짜야 돼요? 그럼 제가 나중에 1월 또 수업할 때 퍼트 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김인식 교육학 강의 계획을 보냐면, 자, 1, 2주에는 끝장 내용 정리반을 한다고 그랬죠. 아까 이거 조금 더 말씀드리고, 그럼 선생님 3월부터 6월까지는 뭐예요? 제가 여기 써있어요. 아니 이것도? 여기서 아니 이것도가 뭐야? 아까 카츠 같은 거. 아니 이것도? 뭐 이런 거. 또는 교육 철학에서 혹시 나올런지도 모르잖아. 교육 사회학에서 혹시 또 나올런지도 모르잖아. 여태까지 난 적 한 번도 없어, 논술에. 근데 아니 이것도?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쇼퍼 형식으로 계속 저는 3월달에도 6월까지 계속 인강을 찍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인강을. 아무튼 그 다음에 7월달은 본론 쓰기, 바로 내용 정리해서 내용 정리, 본론 쓰기, 요거 문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첨삭. 그 첨삭은 요때부터 시작하는 거고, 8, 9월에 8주 동안 모의고사반. 그럼 이제 10월부터 뭐해? 또 놀면 안 되잖아. 계속해서 느낌은 갖고 와야지다. 그쵸? 그래서 10월, 11월 때 구치기라고 그래서 AS, 여러분들 AS. 그래서 10월달에 2주에 한 번씩, 그래서 10월달에 2개, 11월달에 1개 모의고사를 여러분들한테 내고, 제가 인강으로, 직강에서 제가 여기서 설명해요. 그래서 제가 오시라고 해요. 그때는 와서 시험 보는 거, 9시부터 한번 해보는 거 좋고, 그 다음에 11월 마지막에는 시크릿 키워드 자료 가지고 다시 벼락치기를 다시 한번 요약 특강 한 4시간 정도. 물론 여기 3월에서 6월까지, 그 다음에 11월은 물론 수강생들한테만 인강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점으로 돈 내는 거 몇 번 내는 거예요? 5개월 내는 거예요. 그것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 교육학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아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 건지 합격 전략은 말씀드렸어요. 꼭 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제 2026학년도 올해부터 경제적인 시간 안돼, 수강료 5개월만 하자. 나머지 시간 뭐 하자? 성공하자. 제발 덕분에. 그래서 1, 2월 끝장 내용 정리반에서 기본과 심화를 동시에 할 거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과 수강료가 전략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확실한 합격 전략을 위해서는 완벽한 이해 중심의 수업이 될 수밖에 없고, 김인식은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기본 교재가 페이지 수 갖고 시간 정하는 게 아니고, 어느 부분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느 부분은 그냥 쑥딱 넘어가요. 이유는 뭐냐면 설명 꼭 해야 되는 부분은
거기 써져 있는 것만 갖고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5대 영역만 아까 얘기했다 수업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써있죠. 기출 분석의 근간 시크릿 키워드 제가 작년에도 나눠드렸는데 제가 올해 요거를 조금 더 보기 좋게 조금 수정하고 이쁘게 다듬어 놨어요. 아무튼 시크릿 자료를 1월부터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논술을 요거는 이제 암기용이죠. 키워드니까 그럼 키워드만 갖고는 논술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노량진 서울의 답이 노량진이야. 그럼 키워드 자리에 노량진 이렇게 써 있어. 그럼 노량진 특징 그럼 일반 일동을 일반 컵밥거리 이렇게만 써 있단 말이야. 그럼 논술을 하면 어떻게 해? 컵밥거리를 설명해야 되잖아. 그런 것들이 여기 테마별 내용 정리 자료를 제가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수업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교육 심리학을 봤더니 요 테마 준비도 A4 용지 28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그거를 읽으면서 정리가 된 거니까 교재도 있지만 읽으면서 그러면은 다 하면 한 150페이지 되지 않을까? 그럼 그거 나중에 이렇게 쭉 언제부터 이제 그거 갖고 모의고사도 볼 거고 그럼 1, 2월 달에 내용 재료가 다 주고 나면 계속 그거 갖고 반복할 거니까 읽어가면서 그럼 우리가 지금 쓰는 느낌적 느낌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확실한 합격 전략 펼치 뭐 20점 해결했어요? 나머지 뭐 80점 정고 아시겠죠? 이렇게 수업을 해갈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1, 2월달 수업을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끝장 내용 정리반이라고 내가 쓴 게 뭐냐면 기본 심화 그 다음에 5대 영역 이외의 것은 어떻게 한다? 행정 보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3, 6월에 지속적인 인강 제공할 거고요. 블로그에서 그 다음에 1, 2월 수강생 물론 무조건 무료로 제공할 거고요. 그래서 화요일 종일반으로 제가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태까지 종일반 운영 한번 안 했는데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냥 한번 끝장 한번 내보자는 것이 이름 얘기했던 끝장처럼 한번 내보자는 거예요. 이틀씩 막 즉각 나오는 것도 힘드니까 끝장 한번 내보자는 거죠. 인강생들은 물론 이틀에 나눠서 들었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끝장 여기다가 막 그냥 커피만 막 대여섯 싸놓고 한번 해보려고 그 다음에 7월 4주 8월 8주 그래 7월 내용 정리 요때는 이제 서브노트가 갖고 할 거고요. 잠깐 보고 그 다음에 본론 쓰고 제가 과제 내드리고 첨삭하고 요것도 화요일 종일반으로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본론 쓰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치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요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써야 되는 거 뭐도 써야 돼요? 서론과 결론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블로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항시 어떻게 쓰는 건지 제가 다 거의 동영상 올려드렸으니까 그걸 보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모의고사 볼 때는 제가 참석해 드리니까 그 다음에 8, 9월에는 8주 동안 모의고사 첨삭. 근데 여기 보세요. 계속 화요일 종일반에는 여기는 월화반이네요. 이유는 시험이 우리가 9시부터잖아요. 여기는 9시 반부터예요. 화요일날 9시 반. 여러분 9시까지 오라고 그래서 막 힘들고 막 밀리고 막 그래갖고 조금 30분. 근데 요거는 우리가 시험이 9시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도. 그래서 연습하기 위해서 9시부터 그래서 하루에 2개씩 본 아무튼 그래서 세부 일정은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드린 16쪽을 보시면 거의 강의 개요 1, 2월달 하고 3, 6월달 아까 제가 지금 보강 형식으로 계속 올려드린다고 했고 7월달 4주, 8, 9월달 4주, 10월, 11월은 이렇게 이제 올려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강의 특징에 보시면 제가 25 강의 슬로건이 경제적인 시간 및 수강료 투자 앤 확실한 합격 전략 이렇게 해서 제가 수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경제적인 시간 및 수강료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5개월만 수업을 한다. 5개월 갖고 충분해요. 확실한 합격 전략을 위해서는 시크릿 키워드 자료 드릴 거고요. 테마별 내용 자료 드릴 거고요. 그리고 교육행정학에 대한 광범위한 보강도 제가 해서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맨 마지막 편에 강의 속에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 쭉 써져 있는데 저는 그래요. 올해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5대 영역을 기본으로 확실하게 이해 중심의 수업을 다시 한번 하자. 그리고 불안해하니까 1월 수업만 가지고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키워드 자료를 줘서 여러분들이 무한 반복하면서 암기하면 되는 거고 키워드니까 그리고 그걸 갖고 어떻게 쓸 것인가는 나 이거 갖고 어떻게 써 그럴 때는 이제 테마별 내용 정리된 걸 쭉 읽어가면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연습할 수 있도록 물론 그거를 제가 모의고사에도 그대로 갖다 쓸 거긴 할게 플러스 알파를 조금 더 쓰겠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을 드리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 11월은 나머지 2달 동안 제가 수업을 안 하는 이유는 완벽하게 전공에 올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완벽하게. 그때 교육학 붙잡고 있으면 그때 거의 다 완벽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10월, 11월 달은 교육학은 5%, 95%는 전공 그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뭐가 더 전략적인가를 좀 따져서 우리도 전략 이시 조금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 수업이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 한번 제가 맨날 이거 맨날 보여주는, 과거로 되돌아가서 시작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할 미래의 결과는 바꿀 수 있다. 그쵸? 작년 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하면 우리의 미래는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자꾸 집착하는 것, 미래에 대한 불안 아무 의미 없잖아요. 우리는 단지 언제 사는 거니까, 현재에 사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다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공부할 건가 지금 마음 먹고 있으니까 지금 합격 전략 설명이 듣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부터 생각하셔서 서서히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내년 1월부터 열심히 여러분들, 그래서 내년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고 훌륭한 교사가 되시길. 제 교육학이 훌륭한 교사 되는 거니까 야 넘어가라 빨리 이게 문제예요. ET니까. 제 모토가 ET니까. 잉글리시 티처 아니고 excellent teacher. excellent teacher. 그냥 교사가 아닌 진정한 교사가 되기 위한, 우리 그렇게 마음먹어야 되니까. 이왕 하는 거 어떻게 돼? 잘해야 되니까. 학생들이 좋아하는 교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럼 저는 어떻게 돼? 거기다 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무슨 말인가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2025년은 정말로 나중에 생각할 때 행복한 시간이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가시면, 누가 해주는 거 아니고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은 잘못된 말이다. 누가 주지도 않는데 무슨 복을 받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새해 복 많이 가꾸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감사한 마음으로 지낼 때 복이 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갖고 가시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 수업에 오셨으니까 공개적으로 지금 인강이나 유튜브로 듣는 분들도 상관없는데, 제 연구실에 그 말을 조교라고 그러는데 조교가 아니고 저는 연구실 지킴이, 전공은 조교가 막 교수들이 준 거 막 타이핑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연구실에 와서 그냥 혼자 앉아서 공부하면 돼요. 제 없는 시간에. 그래서 연구실 지킴이. 그래서 연구실 지킴이 하실 분들 있으면, 노량지에서 직강 듣는 분들 중에서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연구실 지킴이. 혜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연구실에서 혼자 공부하시고요. 두 번째 제 수업 그냥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거 그 정도. 그리고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연구실 지키는 거. 매일 지켜요? 지키고 싶을 때만 지키면 돼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좋은 결과 있기를 빌어맞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